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열리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예년과 달리 리치필드 파크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0월 1일과 2일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열리는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0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를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새로운 장소인 리치필드 파크 뉴오버팩 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리치필드 파크의 뉴오버팩 공원은 최신식 화장실과 동시에 72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한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속 대잔치인 추석맞이 대잔치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빠짐없이 우리 동포들의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오버팩 새로운 공원에서 실시하기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 예산을 18만 5천 달러로 세우고 후원금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한국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라스베가스에서 인기리에 선보이고 있는 요가쇼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동포들에게 가장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동포 노래자랑과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플러싱에 있는 재단 강의실에서 3주간 무료 SAT 영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27일부터 3주간 영어가 부족한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SAT 영어 강좌를 한국어로 실시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처음 지금 이제 시작은 영어 그 과목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학도 하고 다른 그 과목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무상교육 프로젝트인 에듀네이션 이빈나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청했으며 어휘력과 지문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드 스마트 교재를 이용과 동시에 SAT 영어 과목에 1,700개의 주요 단어도 함께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번 6회 동안도 학생들한테 어떤 어려움, SAT 어려움 있는 학생들한테 어휘 중심으로 SAT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최근에 온 학생들,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력하기 위해서 워드 스마트라는 단어 중심의 1,700개 정도 단어를 6회 동안 같이 훑을 예정이고요.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네이션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무료 SAT 강좌와 한국어반을 운영해왔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은 이번 SAT 영어 독해 무료 강의를 시작으로 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스 크로싱 몰이 오는 22일부터 오괴 플라자를 도시 해변으로 탈바꿈시키는 컬러풀 서머 비치 이벤트를 열고 여름 휴가철 고개 유치에 나서게 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대부분의 뉴요커들은 눈부신 태양이 빛나는 해변가의 방문을 선호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맨하튼 곳곳에서는 이러한 바쁜 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시의 해변이라는 컨셉으로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야외 단장을 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휴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퀸즈 크로싱몰에서도 플러싱 최초로 오게 플라자를 도시의 해변으로 꾸며 여름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re are many urban beaches in Manhattan area, but there's never an urban beach in Queens, especially in Flushing. So this summer, Queens Crossing want to create our outdoor plaza and make it become an outdoor urban beach for people, for young people and family to enjoy the summer with us. 7월 22일 오픈하는 퀸즈 크로싱몰의 컬러풀 썸머 비치는 9월 중순까지 오게 플라자의 열대지방의 아일랜드 스타일의 데코레이션을 설치해 인공 해변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과 라운지 의자, 그리고 라이브 공연 등이 여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파워풀 서머 비치 해가지고 오프닝 파티가 이번 프라이데이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이벤트가 될 거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22일 오프닝 파티에는 유명 DJ의 스피닝 공연과 힙합 가수 EXP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14명의 미스 차이니즈의 결성 참가자와 남자 모델들이 파티 썸머웨어 쇼케이스를 위해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치 스타일의 의상 혹은 비치웨어를 입고 오는 참석자들에게는 많은 상품 증정과 추천권 진행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수도 워싱턴 DC와 32개 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중서부에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무더위가 동부 대서양 연안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지에서는 앞으로 며칠간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될 거로 예상된다고 미 기상청이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습도를 감안한 실제 체감온도는 화씨 110도에 달할 수 있다고 기상당국은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이후 폭염으로 인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37도C를 웃도는 여름철 무더위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 무더위는 전국적으로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는 21일 주한 대사로 인준될 경우 한미 양국의 유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사 내정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외교관으로서의 대부분의 생활을 한미 파트너십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대사 내정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한미 동맹이 최강의 상태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며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강화하고 보다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안을 곧 내놓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21일 열리는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를 위해 미리 작성한 증언에서 지난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의 목표는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구제금융으로 살려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냉키는 이런 금융기관들 때문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세금 수천억 달러가 쓰였다며 아무리 큰 금융기업이라도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전체 금융 시스템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란티스호의 21일 지구 귀환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황복선 사업이 이 30여 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과학 전문지 스페이스.com은 나사의 지원 속에 민간 기업들 간의 우주선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나사는 당분간 자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빌려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 ISS로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민간 우주선의 사용을 보편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ISS 이용 등의 임무는 민간 기업에 맡기고 대신 나사는 화성과 소행성까지 탐험할 수 있는 다목적 왕복 우주선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나사는 민간 기업들의 우주선 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 우주선 승무원 개발 사업을 진행, 사업 참여업체 중 우수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의 2010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전체 비이민 비자는 10만 6,9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2만 2,369건에 비해 12.6% 감소한 것이지만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급감한 방문 비자 건수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 방문 기자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하는 등 최근 한국인들의 비자 취득이 줄어든 추세였습니다. 비자 항목별로 보면 학생 비자가 2010년 5만 609건으로 13% 증가했고 투자 비자와 취업 비자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2.2%와 8.4% 늘었습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간호사 특별비자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라마르 스미스 의원이 발의했던 HR 1933이 19일 사법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공화당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 비移民비자의 연간 쿼타를 현재 500개에서 300개로 줄이는 대신 그 비자 기간을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구금은 면했습니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 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 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습니다. 데이빗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는 매우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주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고 미 항공우주국을 인용해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우주 쓰레기와 관련한 나사의 분기별 보고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고장난 위성과 로켓 발사체 상단 및 기타 부품 등을 포함해 모두 16,094개의 우주 쓰레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러시아로 다른 옛 구소련권 국가들과 함께 모두 6,075개의 우주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점점 늘어가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할 유인 우주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 정전 58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국군 포로와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미 의회에서 대표적 지한파로 손꼽히는 찰스 랭글 의원은 정전 58주년인 오는 27일 채택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곧 하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랭글 의원은 결의안에서 아직 약 350명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고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입에 올리는 순간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2일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기온 100도 기록하며 찜통더위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76도입니다. 23일 날씨입니다. 폭염 계속돼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97도, 최저기온 7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어제 있었던 성킴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짐 웹 의원 주재로 열린 어제 그 인준 청문회에서 성킴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as a Korean American이라는 표현을 5차례 이상 반복하면서 특별한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무난히 통과된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인준 표결이 있고 이후에 8월 중에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뉴욕시에서 새로운 교사 평가제가 시범으로 실시된 가운데 이 평가를 받은 교사 5명 중 1명은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제라는 얘기죠. 시교육국은 2011학년도 20개 공립학교에서 500여 명의 교사를 상대로 새 평가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려 18%의 교사들이 가장 낮은 비효과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와 학생 또 학부모 평가 등이 근거가 된 이 새 평가제에 대해서 교사 노조 측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또 실렸군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생의 연봉이 가장 미국 직장에서 많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온라인 연봉 조사 업체인 페이스케일.com에 따르면 2011년도 대학별 연봉 보고서에 따르면 프린스턴대 출신 15년 경력자의 중간 연봉은 13만 달러로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였다고 합니다. 2위는 캘리포니아 공대로 12만 3천 달러였고 3위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 하비머드가 12만 1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대는 11만 6천 달러로 4위였고 MIT는 5위로 11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어서 다트머스와 뉴욕대, 두크 대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1,004개 대학의 평균 연봉은 7만 3천 달러였고 이것은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0.7% 하락한 것입니다. 그 옆에 출신 대학별 15년 경력자 연봉 그 도표가 9위까지, 10위까지죠. 공동 10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있었던 제15기 뉴욕 평통 출범식의 사진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캡션을 보면은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출범 및 전현직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던 것이죠. 이날 행사에는 182명의 그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4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진에는 오른쪽에 깃발을 높이 들은 신임 김길철 회장이 있고 가운데는 행사 참석자 뉴욕에서 뉴욕을 방문한 김현옥 통통수석부 의장 그리고 왼쪽에는 강현석 전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문제가 유출돼서 의사 수백 명이 면허 취소 위기에 있다는 그런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뉴저지 연방지검은 불법 취득한 미국 의사 면허 자격 시험 문제를 수백 명의 응시생에게 제공해온 사설 입시학원 옵티마 대학의 그 대표들을 체포했고 또 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옵티마 대학을 통해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의 의사 면허증 취득에 도전했던 의사와 또 의대생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의 포함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롱아일랜드의 네서 카운티에서 수돗물에서 이콜라이 병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인데 결국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콜라이 균이 발견된 지역은 노스밸리 스트림과 엘먼트, 플로럴 파크, 프랭클린 스퀘어, 뉴 하이드 파크, 스튜어트 매너 그리고 가든 시티 등 7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에 감염이 되면 이틀 내지 일주일 사이에 잠복기를 거쳐서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게 되고 심할 경우에 장출혈, 용혈성 요독증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면 탑입니다. 이면 박스탑인데요. 요즘 계속되는 그 폭염에 그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고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는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고 야외 활동 중에는 매시간 2잔 내지 4잔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실내 온도는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 화씨 78도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특히 조심하실 것들은 주 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홀로 방치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 안 온도가 화씨 140도까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주의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요즘 불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실용기술을 배우는 그런 여인들이 이 폭염 속에서 땀 흘리는 현장 사진과 함께 한인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지난 상반기 동안
114명의 한인 수강자들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직종별로 보면은 옷수선 교실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 컴퓨터 교육 24명, 직장 영어 18명, 헤어컷 13명, 네일 8명, 꽃꽂이 6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 야외 무대에서 본국의 한식재단 뉴욕한국문화원 후원으로 제2회 코리아데이를 개최합니다. 코리아데이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인 한식과 한국의 공연,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서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와 쌈, 김치, 전,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8월 10일 던더힐 컨트리 밴드, 8월 1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연주로 이어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펠팍 타운홀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미동부 동문회가 이달 24일 2011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뉴저지 포트리 조지 워싱턴 다리 아래에 있는 루스닥 피크닉 장소에서 열리며 가족 동반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오후 3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잊을 수 없는 전쟁을 함께 시청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가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명과 이대 동문 출신 유학생 1명 등 총 3명이며 동포 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씩, 동문 출신 유학생에게는 $2,000를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진짜 일하러 회사에 가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공식적인 투견이라 불리는 저자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요소로 일을 꼽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은 하는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쁘거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진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7월 22일 금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